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싸임이었습니다. 드디어 1단원은 끝난 것 같고요. 2단원 조금 이제 어려운 역학 부분입니다. 역학 부분인데 여기는 좀 잘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는 없을 수 있으나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부연 설명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계시는 교재를 보기보다는 저의 강의를 보시고 필기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필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파트, 즉 중력하고 역학적 시스템의 파트에서는 분명히 계산 문제는 하나 출제가 될 거거든요. 어떠한 형태든 계산 문제는 분명히 하나가 출제가 될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만큼은 교재에 없는 부분까지는 좀 끌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기가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중력의 특징하고요. 중력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까지만, 알겠죠? 가속도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가속도까지만. 그리고 끊고 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식하고 그 다음에 자연학과 운동 공식하고 설명을 하고 끊고 그 다음에 비스듬히 던진 그냥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요 부분 설명하고 뉴턴의 사고 실험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력하고 일단 가속도까지만 갑니다. 이 파트는 중력하고 가속도. 아시겠죠? 자, 잘 보셔야 돼. 자, 허대현님 반갑습니다. 잘 봐요. 중력하고 가속도 잘 봐. 이제 집중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맞나? 오케이. 자, 중력이라는 얘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자,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정도는 좀 고등학교 1학년 겁니다. 통합과. 이거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지구도 물체를 잡아당기지만 사실은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이러한 법칙을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구도 물체를 잡아당기고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기는데 왜 그런 지구 쪽으로 끌려가느냐? 여러분들 지구가 훨씬 물체들보다 뭐하니까? 무거우니까. 아시겠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나? 여기 봐봐. 아주 뚱뚱한 사람이 하나 있고 아주 빽시작 마른 사람이 한 분 계신다 칩시다. 그럼 서로 잡아당기는데 빙판이야, 빙판. 그럼 당연히 요 둘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같은데 이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훨씬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지구의 중심부에서 왜 얘를 잡아당기느냐? 지구의 중심부는 여러분들 핵으로 되어 있잖아, 코어. 그죠? 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구의 중심의 핵은 철과 니켈이라는 뭐예요?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지구 쪽으로 끌려간다라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거고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단 지구 쪽으로 끌려가는 이유는 지구가 갖고 있는 무게가 훨씬 뭐하다. 무겁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떨어져서도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아시겠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라는 거. 이거 다 알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렸는데, 오케이? 지구, 땅바닥이랑 붙어 있지 않아. 근데 사과가 떨어져.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뭐 어렵지 않네? 뭐 개뿔다구나 보이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중력. 중력의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째, 지구의 중심 방향. 뭐 중력이니까 당연히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건 뭐 이건 어렵지는 않은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표면의 수직 방향.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연직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연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천체의 질량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만유인력이 그 거의 중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만유인력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유도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달의 중력은 뭐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 이거는 뭐 좀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봐요. 뉴턴의 이 법칙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뉴턴의 이 법칙. 자, 보세요. 뉴턴의 이 법칙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 이 뉴턴의 이 법칙이 물리학의 법칙의 모든 근간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얘를 알고 가야 돼. 오케이. 뉴턴의 이 법칙이라는 얘기는요, F는 ma, 즉 무슨 얘기냐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힘과 가속도의 법칙. 알겠죠? 힘과 가속도의 법칙인데,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잘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걸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비례냐, 반비례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중요하게 해석할 거예요. 아시겠죠? 비례냐, 반비례냐. 자,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예를 들어서 비례한다. 자, 보세요. A와 B가 예를 들어서 비례한대. 그럼 비례 표시는 요건데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B가 커질 때 A도 비례하여 커진다라는 게 이게 바로 비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A하고 C하고는 반비례한대요. 그럼 반비례한다라는 건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요? C가 커질 때 A의 전체 값은 작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례냐 반비례냐는 비례니 또는 반비례니 이런 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이메스가 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팁을 하나 드릴 겁니다. 보세요. 비례일 경우에는 반드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자로 보내면 돼요. 반비례일 때는 반드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모로 보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비례일 경우에는 분자로 보내면 되고 반비례일 경우에는 분모로 보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로 할 거냐면 뉴턴의 제2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을 우리가 해석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A고요. 이 사람이 B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량이 있고요. 매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량이 있다 칩시다. 매스. 그러면 매스 A하고 매스 B 사이에서 질량이 A가 훨씬 클 때 얘네 둘을 잡아당기는 데는 누가 더 많은 힘이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질량이 큰 녀석일수록 지구의 중력값을 크게 받을 거니까. 그쵸? 그쵸? 질량이 큰 녀석일수록 지구의 중력값을 크게 받을 거니까 당연히 이 녀석의 F값, 즉 힘이죠. 포스 A. 그 다음에 FB. 이 녀석이 더 크겠죠. 그럼 결국은 뭐야? 질량이 커지니까 힘도 커지네. 자, 하나 레시피 준비할게요.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힘 F하고 질량 매스 사이에서는 비례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비례하는 건 분자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비례하는 건 분명히 분자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들 MA하고 MB는 같대요. 오케이? MA하고 MB는 같대요. 근데
B라는 사람이 1초에 막 10m/s씩, 자, 여러분들 1초에 막 10m/s씩 속도가 증가하고요. B라는 사람은 1초에 예를 들어서 2m/s씩 속도가 증가한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는 걸 가속도라고 부를 거고, 이따가 이건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야? 이때의 가속도 acceleration, 자, B와 acceleration A와 B가 있는데 1초에 10씩 증가하고 얘는 2씩 증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속도는 A가 더 크겠죠? 오케이. 초당 가속도는 A가 더 커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더 훨씬 힘을 크게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빠른 가속도로 달릴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럼 이거 FA가 FB보다는 크겠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아, 너희 둘 사이도 비례관계구나. 커지니까 커지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F는 M하고 비례, 그 다음에 F는 가속도 엑셀레이션하고 비례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F죠? 그러면 여러분들 F는 비례니까 전부 다 둘 다 분자로 보내면 되겠죠. 맞아요? 둘 다 분자로 보내면 되겠지. 오케이? 둘 다 분자로 보내면 되겠죠? 콜? 됐어요. 그럼 분자로 보낸다라는 얘기는 분모는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F는 MA라는 공식이 나와요. 아시겠죠? F는 MA라는 공식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참조하는 교재 같은 경우는 엑셀레이션으로, 즉 가속도로 대비되는 공식으로 아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질량을 이쪽 왼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결국은 질량분의 F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비례냐 반비례냐가 또 관건이죠. 자, 그러면 F하고 A는 분자니까 F하고 A는 비례한다라는 건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M하고 A 사이에서는 M이 분자니까 엑셀레이션하고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콜. 되셨죠?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그럼 가속도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오케이. 가속도가 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볼게요. 가속도가 뭐냐? 자, 가속도가 뭐냐? 가속도라는 개념이 뭐냐? 자, 가속도는 이니셜 엑셀레이션으로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속도가 변화하는데,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속도가 증가 또는 감소. 속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그럼 이거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속도가 변화한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라는 게 일단 속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게 속도 변화량인데, 오케이, 콜? 되셨죠? 그럼 이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에 첫 번째 영향을 주는 거고, 근데 이 가속도의 개념은 뭐가 있냐?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속도 변화량. 자, 단위 시간 동안 변화한 속도 변화량으로 우리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일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일례를 잘 보세요. 볼게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자, 물체 A가 있어요. 물체 A가 있는데 처음에 10m/s로 달렸어요. 처음. 근데 예를 들어 10초 후에, 오케이? 10초 후에 110m/s로 달리고 있대요. 자, 다시 110m/s로 달리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이때 이 물체의 가속도를 물어본다. 자, 보세요. 가속도를 물어본다. 엑셀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몇 미터/s 제곱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단위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1초 동안의 개념이에요. 1초. 오케이? 1초 동안에 변화한 속도 변화량. 왜 1초라는 기준을 적용시키냐면 시간도 다르고 A나 B가 시간도 다르고 여러분들 속도 변화량도 달라버리면 얘네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잖아. 그쵸?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야 너도 1초당으로 나도 1초당으로 바꿔보자. 그럼 어차피 똑같은 시간이 나왔을 거고 그 똑같은 시간 동안에 너 얼마 변했어? 나 얼마 변했어? 비교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단위 시간, 즉 1초의 기준으로 맞춰달라. 아시겠죠? 그럼 됐네? 됐어요? 그럼 이건 나중이죠. 나중 속도. 이건 처음 속도.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속도는 항상 초시계가 0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오케이? 초시계가 0초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V지로라고 불러요. 0초였을 때의 속도. 초기 속도. 아시겠죠? 근데 나중 속도는 몇 초일지 몰라.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그냥 V로 표현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봐봐요. 여기에서 속도 변화량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속도 변화량. 그래서 우리는 속도 변화량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변화한다량은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건 델타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델타. 그래서 속도 델타 V가 변한다. 델타 V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놓고 따지면 여러분들 여기에 벡터 값이 붙어야 돼. 여러분들 벡터 값이 붙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까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까지는 평면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벡터의 의미는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물론 이제 나중에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올 건데 그때는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걸 먼저 해석해 봅시다. 자, 상식적으로 갈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럼 처음에 10으로 달렸는데 나중에는 110으로 달려. 그럼 몇이 증가했습니까? 몇이 증가했어요? 100이 증가했겠죠? 100이 증가했겠죠? 그럼 이거 100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110에서 얘 10 빼준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110에서 10을 빼준 거니까 그러면 나중 속도 V에서 처음 속도 V0를 빼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V-V0. 알겠죠? 오케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10초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1초 기준으로 바꿔주려면 10초는 1초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나누기 10하면 되죠. 오케이? 나누기 10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나눠주면 되는 거야. 나누기. 오케이? 나누기 시간. 아, 시간이구나. 시간. 타임. 그럼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 보세요. 델타 V라는 V-V0를 시간으로 나눠준다. 그럼 곱하기 T분의 1이 될 거고, 그죠? 곱하기 T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것이, 엑셀레이션 가속도구나. 이것이 엑셀레이션 가속도구나. 아시겠죠? 자, 죄송하지만 중3 과정, 검전기가 오므라드는 이유가 금속박이 중성이 돼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중성이 돼서.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엑셀레이션 구하는 공식 끝났다. 오케이. 엑셀레이션 구하는 공식 끝났어요. 가속도는 시간 t분의 v-v0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또는 가속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시간 t의 델타 v 그리고 이 델타 v가 결국은 뭐예요? v-v0니까 이렇게 공식화되도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들어간다 나중에 F는 MA로 여기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 충격량의 관계는 다 끝납니다. 무지하게 쉬워져요. 아시겠죠? 무지하게 쉬워져. 오케이. 자 그럼 녹화 잠깐 끊고 갈게요. 녹화 잠깐 끊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식 가야 되니까. 콜.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 가속도 어떻게 구해졌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력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는 MA, 힘과 가속도의 법칙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공식 어떻게 나왔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녹화는 여기서 끊고요. 이제 다음 녹화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식하고 자연학과 운동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사이메스 그래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사이메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동안 녹화를 많이 못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 또 억울하게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열심히 달려볼게요. 아시겠죠? 녹화, 두 번째 녹화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사이메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